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플랫폼을 다각화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왜 플랫폼을 다각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의 이슈로 말씀을 드려보면, 네이버에서 최근에 알고리즘의 변화가 생겼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기존 10년 가까운 기간을 네이버에서는 지수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상위 노출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해 왔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외부에서 API 접근을 못하도록 변경을 함과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블로그에 대한 저품질 대란까지 동시에 시작되면서 지수 제도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던 각종 사이트 및 프로그램 판매업자 또는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병원이라든지 혹은 각종 사업체 홍보를 대신해주던 마케팅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플랫폼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플랫폼의 검색 의도를 인위적으로 파악해서 본인들의 업체 홍보에다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걸 플랫폼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몇 년에 한 번인지 몇 달에 한 번인지는 당연히 플랫폼마다 다 다르겠지만 주기적으로 그래도 꾸준하게 알고리즘을 바꾼다든지 이런 정책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번에 네이버에서 시행했던 지수 제도를 보이지 않게끔 가려놓은 이번 사건만큼은 지난 10년간 네이버 블로그 검색 노출에 있어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했던 이런 한 축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활용해서 수익화를 벌여오던 많은 분들이 현재는 앞으로의 수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또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막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과거에도 있었죠. 제가 티스토리를 하던 때인데 2020년, 2021년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 안 나고, 티스토리는 현재 카카오에 속해 있고 티스토리 관련된 데이터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쯤에 아마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한번 발생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서 티스토리로 들어오던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 며칠 동안 미지급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스토리를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고 하루에 들어오는 수익이 1달러도 안 될 때여서 사실 피해라고 할 건 없었고, 그냥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관련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니까, 당시에 티스토리로 돈을 좀 잘 버시는 분들은 하루에 100불에서 많게는 1000불까지도 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수익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의 수익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했고, 카카오 측에 항의를 단체로 하기도 했으나 당연하게도 플랫폼 측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떠한 손해배상이라든지 금전적인 보상 같은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이용자들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번 네이버 사태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지수 제도를 활용해서 수익화를 벌이고 있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뀐 이런 정책 때문에 이게 바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은 또 아니라서 당장에는 꽤 많은 손실을 떠안는 업체도 있을 거고 개인도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옛날에 정확하게 연도수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유튜브가 이제 막 활성화되던 시기에 노딱 사건이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유튜브 활동을 잘 하던 분들도 갑작스럽게 조회수가 잘 나오던 과거 영상들까지도 전부 다 노딱 처리가 되면서 수익이 미지급되는 현상이 발생했던 때도 있어요. 물론 이걸 잘 타파하는 방법을 세계 각지 유튜버들이 공유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런 논란에서 많이 벗어나게 됐는데, 중요한 건 그 기간 동안 못 받은 수익금, 못 받은 정상금에 대한 보상은 역시나 플랫폼은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스타를 하시던 블로그를 하시던 유튜브를 하시던 결과적으로 플랫폼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식으로 흘러갈 거란 말이죠. 그렇다는 건 갑작스럽게 변화가는 플랫폼의 정책이라든지 알고리즘을 따라서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던 수익화가 정지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하게는 이제 계정이 아예 날아가는 그런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최근에 이제 유튜브 쇼핑 기능이 작년에 막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고, 가장 초창기에 들어왔던 분들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영상을 따와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CPA 형식으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그런 게 굉장히 성행했었는데, 이게 초반에야 중국 영상을 퍼온 사람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시도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측에서 특별한 제재를 가한다거나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비슷한 부류의 영상들은 전부 다 유튜브 측에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쇼츠 유튜버들이 계정이 삭제된다거나 정지되고 항소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본인이 만들고 있는 혹은 이제 수익화를 위해서 기획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다면 유튜브라는 플랫폼 하나에만 얽매여서
이 컨텐츠를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컨텐츠를 텍스트화해서 블로그에도 올려보시고 아니면 이미지화해서 카드뉴스 형식으로 인스타에 올려도 보시고, 만약에 쇼츠와 같은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릴스, 틱톡, 네이버 클립과 같이 다양한 플랫폼으로 무조건적으로 다각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약에 유튜브 채널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미 이 브랜딩이 인스타에도 돼 있고 블로그에도 돼 있고, 그렇다면 당장에 여러분을 팔로우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 계정이 어디 갔지 하고 당황하기보다는 타 플랫폼에서의 소통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다시 복귀하는 데 있어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돈이 되는 채널을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로도 병행을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하루아침에 제 유튜브 채널이 날아가게 된다면 저한테 급하게 연락을 취하고 싶거나 혹은 저한테 질문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블로그를 안 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유튜브 채널이 삭제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경로로도 저와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한테도 많은 피해가 오겠죠. 제가 이제 구독자를 쌓아서 강의도 하고 전자책도 팔고 하는 게 저의 목적인데 저의 그런 추가적인 수익 파이프라인이 잠기게 되는 거니까,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플랫폼이 계속 더 발전하게 되고 더 많은 이용자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 추가로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제 생산성이 더 극대화됐잖아요. 블로그든 인스타든 유튜브든 그 어떤 플랫폼이든 당장의 3, 4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플랫폼 측에서도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컨텐츠를 최대한 걸러내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반영하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본인들의 플랫폼에 머물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펼칠 거란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부당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의견과 목소리는 플랫폼에 반영되지 않고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장 오늘부터라도 혹시나 운영하고 계신 채널이 있다면 다른 타 플랫폼으로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죠. 똑같은 소스를 가지고 본인이 원저작자니까 그건 상관없거든요. 똑같은 소스를 가지고 여러 플랫폼에 양산화해가지고 트래픽을 더 긁어 모으는 방법인데, 단순히 트래픽을 모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플랫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플랫폼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다양한 플랫폼으로 여러분의 활동 반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사실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영상을 짧게 잘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쇼츠용 영상으로 여기저기다 뿌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제 영상을 만들었던 게 있으면 이제 대본으로 추출이 가능하니까 그 대본을 토대로 GPT에 돌려서 블로그에 글로 남겨도 되고, 혹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인스타로 올리셔도 되고, 방법은 다양하고 이제 AI만 잘 활용하시면 이걸 하나의 소스로 다각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GPT를 활용하시거나 나노바나나 같은 요즘에 텍스트만 넣으면 이미지를 자동으로 잘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도 많으니까 이런 AI 툴까지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소중한 계정을 꼭 지키시기 바라고, 계정뿐만 아니라 수익화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플랫폼에 변화되는 정책이나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와 관련된 알고리즘이라든지 정책 이런 건 제가 될 수 있는 한 빠르게 찾아보고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채널 구독하시면 급작스러운 변화에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제가 빠르게 정보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